자, 두 번째는 아달란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뭐의 약자냐면 요거예요. 아답티브, 어드밴스드가 아니네요. 아답티브 리니어 뉴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퍼셉트론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한계점들이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잘 안 되네. 이런 분야가 잘 안 되네. 뭐 엑소 뭐 문제도 있고 할 때가 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 안 풀리니까 잘 성능도 안 좋고 하니까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모형을 좀 개발한 거죠. 뭐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볼게요. 활성함수, 인계함수가 틀리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경사하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예요. 경사하강법. 그래서 경사하강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미분이 나와야 되고 막 이래서 수학적 개념들이 필요한 거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가중치하고 실제 데이터를 더하고 곱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선형 대수가 필요하고 행렬을 가지고 행렬이라는 개념도 필요하고 하니까 수학적 개념에서 선형 대수를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왜 트랜스포즈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인공지능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계신 분들은 수학적 공부를 조금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고 간단한 정도 수준에서의 말이 좀 어렵네요. 간단하다는 말이 수학이 그죠?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좀 배워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퍼셉트론의 알고리즘이 잘 안 맞는 이유를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아까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는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버리면 2에서 값들이 막 확확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차가 확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함수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값들을 0.2로 조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자꾸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중간에 활성화 함수라는 거를 분리해요. 여기 보면 활성화 함수와 인계 함수를 같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차를 이 결과값을 가지고 오차를 자꾸 수정해 주는데 이게 너무 안 맞으니까 안 맞고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야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나온 값을 그대로 갖다서 요 중간에서 얘를 가중치를 업데이트 하자라고 바꿔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제부터 실제로 데이터가 눈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왜 수학 공식하고 이런 거 갖고는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실제로. 그래서 한번 요거를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합함수하고 활성화함수, 임계함수를 분리해요. 임계함수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1인지 0인지 맞추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 살려두는데 중간에 에러를 수정하기 위해서 중간에 활성화함수라는 걸 둬서 임계함수하고 분류를 해서 별도로 합니다. 이 활성화함수라는 게 뭐냐면 에러율을 찾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함수에서 나온 결과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에러율 값도 찾고 이제 가중치도 업데이트 해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많은 함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딥러닝에서 쓰는 함수가 바로 요겁니다. 렐루 함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딥러닝 있죠? 딥러닝 인공지능에서 쓰는 함수가 요 렐루 함수라는 걸 씁니다.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함수들을 자꾸 개발을 하는 거예요. 왜냐? 좀 더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능이 좋게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요런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게 요런 계단 함수예요. 요 함수나 요 함수. 요거를 갖다가 쓰는데 그걸 안 쓰고 조금 개발해서 이제 로지스틱 함수,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 렐루 함수인데 요즘 가장 많이 핫하게 쓰는 게 렐루 함수인데 요것도 지금 많이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자꾸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지 쓸 때는 이런 함수,
소리 할 때는 이런 함수, 또 문자 할 때는 이런 함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이겠죠. 수학적 개념, 알고리즘 개념, 이런 거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했더니 좀 더 좋아지더라, 성능이 좋아지더라,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함수 싸움이에요. 함수 싸움. 인공지능이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에러율을 가장 빨리, 그 다음에 가장 좀 더 성능이 좋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중에서 몇 가지 함수만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렐루 함수까지는 우리가 뭐 배우기는 좀 그렇고, 그 중간에 아까 전에 봤던 요 함수하고, 우리 아달라인에서 쓰는 함수하고, 그 다음에 로지스트 회귀 분석에서 쓰는 함수, 요건 우리 많이 들어봤죠? 시그모이드 함수. 이미 이거는 그 통계학에서 배운 함수 그대로입니다. 요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Z값은 계산해 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H값이 Z값을 그냥 갖다가 씁니다. 아까 전에 0과 1로 구분하지 않고 얘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 값들이 들어오면 이 값을 아까 전에는 우리가 0과 1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얘는 그대로 요 값을 씁니다. 요 값이 들어오죠. 요 값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값을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퍼셉트론은 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어떤 값들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0보다 크면 1. 그리고 이 값을, 요 값을 쓰는 게 아니고 요렇게 0과 1의 값을 쓰고 이거를 바로 우리가 오차를 집어넣어서 가중치 조정할 때 이 값을 갖다가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이너스 1을 해서 쓰다 보면 0에서 2 사이의 값으로 확확 바뀌어요. 값들이. 그러다 보니까 모형이 정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조정해 주기 위해서 원래 값을 그냥 갖다 쓰자.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계산된 요 값으로 가지고 요만큼이 에라죠. 그죠? 1에서 요만큼만 에라잖아요. 그러니까 요 에라값, 실제 에라값만 갖다가 쓰자라고 한 게 요 아달라인의 모형의 의미입니다. 아주 쉽죠? 상식적이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어떻게 쓰는지 해볼게요. 요 오차 범위를 갖다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배치 업데이트라는 걸 씁니다. 뭐냐면, 야, 우리 하나하고 또 고치고, 하나하고 고치고, 야, 이거 언제 다 하고 있냐? 데이터가 막 수천 건이면 이거, 그러니까 에폭 하나 돌리는데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단순하게 그러지 말고 다 한 다음에 그 결과 값들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돌린 다음에, 즉 모든 데이터를 한 번 돌리고 에폭이라 그랬죠? 에폭을 1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중치 수정해주고 에폭 2 하고 또 가중치 수정해주고 일일이 하나씩 안 해줘도 돼. 그냥 통째로 돌리고 마지막에 나온 결과 값들을 가지고 그 값을 이용해서 쓰자라고 하는 게 배치 업데이트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가 나오냐면 한 번 다 돌리면 비용 함수라고 있는데 여기서 로스트 함수라는 말을 써요. 로스트가 뭐냐면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게 뭘 잃어버렸냐면은 에러를 의미합니다. 에러 값들을 여기서는 로스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얼마만큼 에러율이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하는 거를 여기서는 로스트 함수라고 쓰는데 비용 함수라고 쓰고요. sum of square error라고 씁니다. 많이 들어봤죠? 스퀘어 에러라는 말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강법이라 그래서 gradient descent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때 학습률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학습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린다는 게 바로 요 의미입니다. 그리고 비용 함수를 이렇게 계산해서 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죠? 어디 많이 봤어요? 회귀 분석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또는 평균 낼 때 배웠죠? 평균 낼 때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에라율을 재는 건데 여기서 왜 2분의 1을 해주고 이런 개념이 왜 들어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